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일반 강의가 아니라 정말 편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균인을 위한 제1회 수학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학 교수 학습센터의 천기상 소장님과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수학 전통과 첨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개척자 파이오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사회와 수학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균관과 개척자, 그리고 이어서 성균관 대학과 한국 수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할까요? 사회와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란 책인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근 400년의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학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실리를 들어준 것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자면 10세기에 아시아의 수학이 인도를 거쳐서 그리고 중동을 거친 후에 이 서양의 수학과 이제 아랍에서 만나는 과정부터 그렇게 융합된 수학이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스를 지나고 그리고 이태리로 가서 유럽 수학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과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유럽의 수학이 움직임의 수학, 그러니까 동적 수학인 미적분학 이걸 발전시키고 그를 이용해서 대포가 개발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세계 역사의 변화, 그리고 대항해술, 대항해 시대, 또 제국주의 또 연결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군사비밀로 여겨지던 수학인 화법기하학, 그리고 도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확률론, 그리고 런던의 도시 발전과 전염병을 기해서 처리에 대한 그런 조치에 기여하면서 발전한 통계학, 또 런던 대화재 이후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한 보험법, 그리고 한붓 그리기 문제에서 시작한 수학의 한 분야인 위상수학, 그리고 라틴 스퀘어, 또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리고 미술이나 지도 예술에 사용된 변환법, 전쟁에 사용된 최적화 이론, 또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의 시작,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계량학, 매트릭 시스템부터 시작한,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도구가 되는 암호학, 또 법과 수학, 그리고 문장을 수학으로 분석하는 문문법, 등등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모든 학생이 수학을 학습해야 되나, 또 수학의 진보와 완성이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발상에 새로운 수학이 탄생하는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연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낸 학생한테 줄 선물이 이 책,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입니다. 이게 주소입니다. 이게 출석부도 대신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의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제가 성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녹화를 다 했습니다. 동양의 수학이 서양의 수학과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웹주소가 다음과 같이 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수학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다 얘기하긴 한 학기 내에 한 내용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고 이미 여기에 보니까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하여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 자료와 웹주소를 제공하고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모처럼 성균관대학교의 그 모든 학생들과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이 성균관대학교와 우리 수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균관대학교는 한국 수학에 어떤 기여를 해왔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게 주제가 될 텐데 오늘 주제의 절반이 될 텐데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라는 책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웹사이트에 그 자료가 있고 두 번째 질문을 한 학생한테 가장 좋은 질문을 한 학생한테 이 책을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것은 이제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아웃풋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만나는 과정부터 그 동아시아의 수학이 그 전통 산학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대 수학으로 변하는 과정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어떤 근대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대 수학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재로 어떤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척자들을 10명을 선정해서 그 기여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수학자들과 동아시아인으로서 필드상과 가우스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에 대한 소개, 또 남한과 북한의 수학 교류, 그리고 또 연표, 또 한국이 주의 수학책 근대화 시기에 또 QR 코드와 웹 주소로 다양한 그 참고 자료들 또 동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참고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확보한 다양한 내용들과 그리고 또 이 연구 과정에서 확보된 다양한 사료들 이게 이제 각각이 수백 권의 책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중에 몇 분만 전체적인 설명을 한 후에 그 중에 몇 분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가 수학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여기 그 명륜당 뒤에 있는 존경각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성균관의 도서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던 도서들은 지금 600주년 기념관에 있는 고서실인 존경각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그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서 수학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 한국의 수학 고서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학자들이 와서 성균관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그 산서들을 열람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학의 그 고서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과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규장각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외에 뭐 고려대학의 고서실이나 연세대학의 고서실 또 뭐 경상대학의 고서실 등의 책들이 있지만 그런 데 있는 책들은 대개 최근 책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고서들은 소수인데 비해서 존경각과 규장각에는 조선시대부터
보관되어 온 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이 고서 산학 연구에서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는 학교입니다. 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확보된 자료들을 보시면 1500년대, 1800년대 수학 책들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말, 1800년대 말에 산서들부터 수학책들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나온 산술 신서, 또 그 후에 나온 정선신학, 신정산술, 산학통편, 고등산학 신편 그런 1900년대 초에 1900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책들에서 1905년 이후 1910년까지 나온 책들, 1909년, 10년, 그리고 1911년 이후에 나온 책들. 그렇지만 1911년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된 책들의 출판이 금지돼서 대부분 일본말로 나온 책들이고 한국어로 쓰여진 책은 소수입니다. 이 당시에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 그동안 한 10여 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서 60여 권, 약 70권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26년 등등 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6.25 전쟁 시에 나온 1학년 1학기의 수학 책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발굴됐는데 이게 이 책과 이 책이 과도기에 있는 책입니다. 이 수학 저료가 전통 산학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술이라는 책이 이 전통 산학을 포함하면서 여기에 보시듯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구면 삼각법이라든지 이런 현대 수학 이런 것은 조선 산학이나 동아시아에서 다루지 않던 현대 수학인데 이런 수학이 포함된 책입니다. 즉 이 책이 바로 전통 산학과 근대 수학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책입니다. 우연스럽게도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성균관 관장을 하신 이상서 선생이십니다. 이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본 이제 세종이 마방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때까지가 이제 산가지로 하던 수학 시대라 그러면 이때는 이미 이제 주산도 소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서양 수학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과정입니다. 이 술이란 책이 앞부분은 이제 전통 산학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뒤에 방정으로 가면서 뒤에 이제 서양 수학이 추가된 그런 책입니다. 붓글씨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후로 이제 1895년, 4년, 5년에 갑오경장 후에 갑오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수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 과정에 수학을 필수로 지정한 분이 성균관 관장이시던 이상서 선생입니다. 이때 이후로 한국에서 수학이 소수의 산학자들만 하는 수학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필수로 배워야 되는 대중적인 수학이 된 것이고 그 기틀을 마련한 분이 성균관장이셨던 이상서 선생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의 수학이 필수가 되면서 이제 이런 간이사측 책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근위산술서란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들은 보다시피 간이사측이라고 쓰여 있듯이 이게 단순한 간단한 사측,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리킨 연습 문제입니다. 문제집이라고 써 있듯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교과서인데 이건 갑자기 1895년에 이제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서 학교들이 1995년에 생기고 1996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조된 저자가 없는 그냥 일본에 있는 책들이라든지 서양 책들을 이제 편집해서 그냥 만든 우리말로 번역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과서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가감승제를 배운 학생들한테 고등수학, 즉 중학교, 사범학교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배출할 사범학교가 필요했고 교대죠 지금 교대가 필요했고 한성 사범학교가 생기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고등수학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니까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가 필요했던 거죠. 가감승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수학들을 그래서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의 수학 권위자인 분한테 수학 교과서를 제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분이 이상서 선생입니다. 이상서 선생이 그래서 교과서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일본색을 참고해서
이제 쓰면서 우리식으로 이제 그 단위도 바꾸고, 그러고 사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또 예제도 우리 예제로 바꿔가면서 나온 첫 번째 저자가 있는 한국에서의 교과서가 산술신서입니다. 이게 1900년 7월에 나옵니다. 이 교과서가 나온 이후로 1900년 7월부터 한국말로 쓴, 우리말로 쓴, 조선말로 쓴 교과서들이 본물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10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화를 아시겠죠? 이제, 이 한자가 많이 쓰여지는 거에서부터, 이제 한글 혼용이 되면서 한글 100%인 책까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갑오교육개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국비 유학생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우리 책들이 많이 나오죠.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유충호, 허식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국대한 파동으로 김일성 대학 교수로 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찬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서울공대 교수로 계시면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만드신 겁니다. 공대에는 수학과가 없으니까 수학과를 여기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쓰신 분입니다. 오용진 선생님은 이분은 아마 당시에 교과서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주진호 교수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자, 지난 11월 23일 날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최석정 선생의 과학기술 명예전당 헌정기념학술회의였습니다. 이 최석정 선생은 조합수학의 창시자인 오일러보다도 60여 년 앞서서 9차에 올소고나 라틴 스퀘어를 발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이 레오나르도 오일러보다의 직교 라틴 방정식이 1776년에 소개됐는데, 최석정은 구수략에서 최석정이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소한 61년, 저희가 추정하기로 67년 정도 앞서서 9차의 올소고나 라틴 스퀘어를 발견한 것이 확인되고 검증돼서 실제로 핸드북 오브 컴비네이토리스에란 아주 중요한 책에 최석정이란 이름이 오일러보다 60년 앞서서 나서게 되고, 이런 객관적인 기여를 확인한 후에 한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올해 가을에 헌정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중요한 것은 1689년까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영의정을 역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수학의 개척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들자면 최석정 선생에 이어서 이상서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서 선생은 지금 과학사학자인 박성래 선생이 이름을 붙이셨듯이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과거 대학과에 급제한 인재이면서도 1896년 성균관장으로 국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최초로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였고, 또 수리라는 전통수학과 현대수학을 연결하는 책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 산술신서를 1900년에 발간하신 거로 엄청난 기여를 하신 것입니다. 즉 대중이 수학을 배우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 전통산학의 마지막 책을 쓰신 안종화 선생하고 이상서 선생은 나이는 10살 차이로 이상서 선생이 더 젊으신데 같이 과거에 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서 선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던 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도 수학책을 쓰셨고, 이 수학 정경 저료 갈집, 아까 수학 저료라는 책을, 이상서 선생도 수학책을 쓰셨듯이 과거 대과에 붙은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들이 수학책을
100년, 150년 전에 쓰였다는 것은 당시에도 수학이 얼만큼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1895년 초대 성균관장이셨던 이상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한국에 기여하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큰 기여가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틀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호머 허버트입니다. 이분은 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로얄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에서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 등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그 교육 자문을 하셨고, 이때 통역을 하셨던 분이 이상서 선생입니다. 이상서 선생은 6개 국어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 한성사범학교에 교사로 근무했으며 1900년부터는 경기고등학교 전신 관립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셨었습니다. 이분이 그 서양 과학의 중요성을 이상서 선생과에게 전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허버트가 젊을 때 이 유경학원에서 교수하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한성사범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한테 완전 제곱식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유일선입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수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1904년에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1905년에 정리사라는 출판사 겸 수리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수학 저널인 수리학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잡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날 소개한 그 설한국 박사와 같이 이 수리학 잡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수학 사학회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아서 베커입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수학 실력으로서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초의 수학 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 학사를 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수학을 가리키다 미국에 귀국해서 다시 석사를 하고 와서 그 평양에서 숭실학당 대학부를 만들고 거기서 고등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연희전문 수물과가 처음 생길 때 스카웃 돼서 연희전문 수물과 초대 학과장으로 그야말로 고등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그 대학 수학을 제대로 배우고 오신 분입니다. 그 이전의 선교사들은 이제 보통 그냥 신학을 전공하거나 그냥 문학을 전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수준이 낮았던 데 비해서 이분은 물리학으로 석사를 하신 분이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거였고, 그리고 미분방 정식을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분의 수준은. 그리고 연희전문 수물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연구년으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다시 연희전문에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1920년, 30년대 한국의 미시간 대학교 이학 박사가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그 당시에 수학적 지식이 이분보다 높은 분은 없었습니다. 최규동 선생은 유일선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한학을 배우고 올라오면서 정리사에 와서 정리사에서 그 수학을 가리키는 것을 크게 감명 깊게 듣고 수학 교사를 하면서 정리사에서 이제 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동학교를 인수해서 이제 교장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수학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을 하신 분입니다. 1945년 해방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경성대학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한학을 공부하시던 분이 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국립서울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총장으로 유학을 갔다 온 법학 박사, 의학 박사, 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가 아니라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한 수학 선생님이 그 교수들을 데리고 총장을 하셨다는 것은 이분의 명망이 그 당시에 얼만큼 높았는지, 또 수학이 얼만큼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됐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이고, 재밌는 것이 중동학교가 야간학교로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는데, 우수한 학생을 고백한 군이라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수리학 전공으로 일본으로 3년간 유학을 보낸다. 장학금을 줘서. 할 정도로 이분은 수학에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분이고, 이 중동학교를 동경이과대학 같은 동경물리학교죠. 를 모델로 하는 수리 전문학교로 만들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원 선생으로, 그러니까 연희 전문이 생겨서 2회 졸업생인데요. 1회 졸업생의 장세운이라는 분이,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시카고에서 학사를 하고, 전문학교 졸업했으니까 다시 가서 학사를 시카고 대학에서 하고, 1936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수학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귀국하지 않고 그 후에, 기록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1회 졸업생인데, 그분이 한국인 첫째 수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2회 졸업생인데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서 도호쿠 대학에서 1925년에 학사 학위를 하고 귀국해서 이화여전과 연희 전문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연구하시던 내용이 포칼라 프로그램과 이제 수학 사학에 관한 한국 수학 사료들을 많이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이임학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 저널에 수학 논문을 내신 분이고,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수학적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경성제국대학교 물리학과 1회 입학생이고, 졸업해서 1944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셔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심플 그룹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내신 분입니다. 이, 동영상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최윤식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이, 최윤식 선생님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한국에서. 그 다음이 여성으로서 최초의 학위를 받은, 여성 수학자 홍임식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자, 어떤 분을 틀어드릴까요? 우리가 이상서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상서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동영상을 여러분들을 보셨고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앞에 소개한 10여 분의 개척자 중에서 이상서 선생이 두드러진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학, 화학, 물리, 식물학에 관련된 기여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소식지에 이상서 선생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는 최석정 선생과 이임학 선생 두 분만
헌정돼 있습니다. 한국인 수학자로는. 신기한 것은 1945년 이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엔 누가 그 대상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100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썼었는데 실제로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우리가 언급한 사람들과 이런 그 명예전당에 있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뭘까? 그게 제일 먼저 한 사람이나 가장 잘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즉 개척자였거나 독창성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즘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개척자들에서 비교해 봤듯이 지금 첨단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첨단을 뛰어넘어서 더 베스트, 더 퍼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 성균관 대학과 21세기 한국 수학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학이 그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환경이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이유가 지금 이크미 12가 국제 수학교육자 대회가 작년에 또 ICM 국제 수학자 대회가 내년에 5,000명씩의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이 모인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한국의 수학과 수학교육이 빠른 속도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가 못하는 새로운 무엇을 해내야 되는 그런 때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수학교육에 지금 투자가 다양한 관심들을 보이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유심히 본 것이 2013년 올해 기존의 피처폰 생산이 중단되고 2015년에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핑 캘큘레이터 이런 핸드 캘큘레이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미 아웃데이트되고 스마트폰이 이걸 다 대체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과 우리 이미 한국이 앞서 있는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이런 모바일 그런 환경과 IT 환경과 우리가 하는 수학을 연결시킨다면 이미 잘 교육받은 수학적 지식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계된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모바일 매스매틱스라는 분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명령을 주면 그러면 서버에서 연산을 해서 그래프나 함수 계산의 결과물들을 보내주는 식으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예들을 보니까 울프렘 알파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고 유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비슷한 것들 우리들이 만들어봤고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서 오버 더 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선형대수학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상에서 하지만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이걸 웹앱이라고 그러는데 웹에서 만들어 놓고 그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환경을 실제로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코닉 섹션이라고도 하고 쿼드러틱 폼이라고도 하고 완전 제곱식이라고도 하고 행렬의 대각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차근차근히 우리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렬의 거의 대부분의 연산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시각화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능한 모든 연산이 또 모든 시뮬레이션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웹주소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핑 캘큘레이터의 기능인 이 그림 그리기 기능들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그러면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메일로 질문하면 자세한 웹주소하고 답을 보내드리고 원한다 그러면 오늘 발표 자료까지도 PDF 파일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김도한 교수님 강연에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술적인, 시뮬레이션이 이런 수식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걸 모두 다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적분에서 쓰는 개념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은 물론 컴퓨테이션이 다 무료로, 모바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흥미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나비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만든 그 시뮬레이션 그 이미지를 바로 저장해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고 아래 한글 파일에 집어넣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3D 프린터가 이제 핫 이슈가 되는데 아까 만든 그런 2차원 그래프들이 3차원으로 2차원 그래프를 만들어서 깊이를 주면은 3차원 오브젝트가 되고 그걸 우리가 구입한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50만 원짜리 프린터인데 3차원 프린터인데 이용해서 실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자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백남준 씨가 만든 그 개척자라는 그런 저겁니다. 삼성 연수원에 있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프린트아웃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걸 만드는 과정을 앞에 사진에서. 이런 그 계란을 담는 틀 같은 것도 이 수학식으로 물론 표현되고 이것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걸 집어넣은 책이 여기 현대 선형대 수학 1세이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안에는 크롬에서 크롬이 안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연습 문제들이 또 제공되어 있으며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들 렉처가 다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고 이 책의 특징을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창의적인 다른 나라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트레디셔널한 그런 그 개념을 설명한 후에 보태서 이 카스 이그젬플을 주고 컴퓨터 알제브라 시스템 코드까지 주고 거기에 관련된 QR 코드도 주고 이 강의의 동영상 내용도 같이 주고 이 연습 문제들을 푼 학생들의 풀이 과정까지도 다 책에 담은 그런 새로운 차원의 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QR코드를 찍으면 그 동영상 강의도 듣고 문제풀이도 듣고 문제도 실제로 풀고 계산도 하고 답도 보고 할 수 있는 책이 된 겁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미적분학으로 가서 미적분학에서 같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미적분학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주소들에서 그동안 저희가 한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롬에서 볼 수 있게끔 구현해 놨습니다. 자,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까 웹 주소들을 줬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 선영대 수학 또는 미적분학, 캘큘러스, SKKU 캘큘러스, SKKU 리니어 엘지브라 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한국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거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사람들입니다. 체육에서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 공학에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수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수학과에서는 각별하게 여러분들의 수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SKKU 매트릭스로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만든 스마트폰과 아까 저희가 소개한 수학자들에 대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아이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세요? 아이패드나? 그러면 아이패드에서도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SKKU 플러스 매트릭스를 검색하시면 이 개수보다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아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대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결론은 어떻게 맺을까요? 결론은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이고 성균관대학교의 미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미 가장 사회에서 선호하는 그런 졸업생들이고 그리고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대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미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미래를 개척하는 개척자적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룹의 10%, 5%만 그런 그 노력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나머지 90%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21세기가 보장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문화적, 경제적, 생활 수준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주소에서 크롬으로 오늘 한 내용들을 실습해 보시거나 활용해 보시면 그동안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시도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모든 학교 또 다른 나라들에서 알기 전에 어차피 학술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공개되고 그리고 알려지니까 그 기간이 보통 한 2년, 3년이면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숙달되고 익숙한 사람들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리키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 그런 개척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익하고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많이는 못하고